6부터 또 한번 해봐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게 여기 막 총정리해서 같이 나오거든요. 2차 부등식, 뭐 절대값, 1차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해봅시다. 연결 6-1번. 부등식이 있는데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얘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식으로 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로 풀 수 있지? 그래프를 사용해서 풀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보세요. 식으로 푼단 말은 이 절대값을 찢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찢으면 일로 싹 다 넘어가면 몇 차 부등식이 돼요? 2차 부등식이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범위 나눔해요. 이렇게. 됐어요? 범위 나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얘를 그려요. 됐지? 얘를 그려요. 아래다 써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그려요.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곡선이 이 직선보다 어디? 밑에 있거나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둘로 할 수 있어요. 얘만 두 가지로 다 풀어줄게요. 알겠지? 두 가지 다 풀을 테니까 어떤 게 조금 더 편리한지 잘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둘 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딱 보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학생들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 말은 거꾸로 시험 현장 가서 잘못된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좀 어려운 방법도 밀어붙여 볼 줄 알고요. 너무 어려우면 빨리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일로 빨리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돼요. 해봅시다. 첫 번째 식으로 풀어요. 범위 나눔해요. 자, 여기 봅시다. 같이 한번 잘 봅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요. x가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로 나눠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범위 나눔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정리해봤더니 얘 그냥 찢어지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지? 그럼 절로 싹 다 넘어가면 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나 이 그냥 인수분해 되겠지? 0, 3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닌 거죠? 한 번 더. 얘와 지겨워라. 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또 이거 찾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아래 이 식은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x 될 거고요. 여기 플러스 1인 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그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얘와 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하고요. 이 두 개의 무슨 범위 하면 되지? 합의 범위 하면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1보다) 한꺼번에 다 해보려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0과 3 사이래요. 0과 3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2층인 거죠. 얘와 얘의 공통 범위인 거니까 여기에요. 됐지? 그리고 두 번째는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래요. 그러면 2가 여기 있겠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2층짜리니까 여기죠. 됐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잘 안 보여요? 한 번 더? 한 번 더. 첫 번째 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0과 3 사이인데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릴까? 0과 3 사이인데 1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범위니까 여기인 거죠? 됐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거든요. 따로따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나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보다 어떻다고 그랬지? 1보다 지금 작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더 위에다 할까? 이렇게 있는데 1보다 1보다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니까 어디지? 여기인 거죠. 그리고 파란 거와 노란 거의 무슨 범위? 합의 범위인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합의 범위인 거죠. 됐어요? 노란 블럭과 파란 블럭을 합하라고 그랬으니까. 됐지?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카니옵스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얘를 그려요. 그래서 대칭축만 그리시면 돼요. 알겠지? 대칭축. x는 몇인 거죠? 부호 바꾸고 절반 나누세요. 그럼 x는 1인 거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판별식을 해봐요. b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c인 거죠. 그러면 양수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아래 어딘가를 지나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세요? y절편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요. 이때의 y좌표도 확인해요. 아니 선생님 너는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렇게 그리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대칭축, 판별식, 경계선의 함수값. 알겠지? 중3 때 했던 그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거 하는 건 버려야 돼요. 알겠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몇 넣어봐? 1 넣어봐. 1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프가.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리는데요. 얘는 뭘 그리면 되지? 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가 1인 거니까 이런 그래프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식 전체에 어떻게 하면? 식 전체에 절대값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식 전체에 절대값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래쪽을 접어 올리면 돼요. 알겠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인데 1을 지나고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아래쪽을 접어 올렸어요. 여기가 1입니다. 질문 받아요.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곡선이 직선보다 어디 있거나 밑에 있거나 그렇잖아요. 밑에 있거나 같아도 된대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곡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는 영역이 어디인 거죠? 여기인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됐어요? 그리고 어디인 거지? 여기인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 영역을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에요. 얘가 부등식의 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만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 지점이 부등식의 경계선, 근의 경계선, 얘도 부등식의 경계선인 거니까 저 두 개의 경계선만 찾아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얘와 얘의 교점인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얘 지금 아래쪽을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교점인데요. 이 교점은 몇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알겠지? 교점 중에 1보다 작은 교점을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얘 정리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에 근인데 그 중에서 근이 1보다 작은 근이어야 돼요.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 1인 거니까 1보다 작은 근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리고 이쪽은 어때? 이쪽은 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이때는 그대로 가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교점이 돼요. 저로 싹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의 x는 0의 근인데 이때 근은 x가 1보다 어때야 되는 거지? 1보다 커야 돼. 이쪽에 있으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얘 확인해 봤더니 x는 0 또는 3인데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지점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보고 있는 거죠. 이 지점의 좌표가 x는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영역이 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아까 우리가 범위 나눔했던 그거예요. 가만히 식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알겠지? 가만히 식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얘가 아까 범위 나눔했던 거고 얘가 아까 우리가 범위 나눔했던 그 얘기가 돼요. 식을 가만히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됐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푸는 것도 좀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값이 나오면 이게 좀 압도적으로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걸 권해요. 이 안에는 그래프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그래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점점 수학적으로 깊어지는 거고요. 미적분의 핵심이에요. 미적분의 핵심이에요. 미분적분의 핵심이에요. 왜 너는 고1 거라면서 미적분을 얘기하냐? 아, 이게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풀 거예요. 알겠지?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푸는데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네들은 내가 안 한 방법으로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알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그게 내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거짓말 듣기를 잘했다 그럴 거예요. 도준이가 지금 내 욕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나중에 가서 개새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거보단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도준이가 커가지고 혹시 알아? 도준이가 헛소리 하지 말래요. 헛소리 하려고 했더니 도준이가 수학 선생님이 됐으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도준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 진짜 나도 내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진짜로. 나도 선생님 별로 안 좋아했다고. 나는 내 갈 길 그냥 바쁘지 뭐 내가 누굴 왜 가르치겠어요. 난 내 인생 살기도 힘든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 문제 풀기도 바쁘다고. 근데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람이 됐으니 완전히 웃긴 거지 진짜. 진짜 꿈에도 못 꿨네 꿈에도. 자 쓸데없는 말 그만할게요. 자 연습 문제 6-1번 해봅시다. 거의 뭐 이거나 똑같아요. 혹시 발레리나가 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어? 없잖아. 발레리나가 되려고 그렇잖아. 택도 없잖아.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도준이가 현대무용 댄서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거의 쫄쫄이 있고 현대무용 뭔지 알아요? 쫄쫄이 있고 막 온몸으로 뭔가 표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무용이 있어요. 현대무용이라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죠 뭐.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절대값 x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 있대요. 얘의 해를 풀어내래요. 나는 그냥 범위 나눔해요. 하나짜리니까.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빵빵. 그 다음 건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음수래요. 정리해봤더니 인수분해가 되죠. 2 마이너스 1. 그래서 식을 써보면 나 곧장 써도 되겠어요? 곧장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얘와 얘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래요. 그러니까 0 이렇게. 공통 범위면 여기가 답이 됩니다. 두 번째 가시죠. x가 음수일 때요. 빵빵.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수직선 상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2가 되는데요. 역시 구멍 뚫려서 사이값입니다.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와 지겨워라. 그렇지? 얘와 얘의 무슨 범위라고요? 공통 범위래요. 그러면 0보다 작대요. 0은 여기쯤 찍고요. 이렇게 공통 범위. 그런데 얘와 얘 두 개의 무슨 범위? 합의 범위. 그래서 한 번 더 수직선을 써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나 의도적으로 쓰는 거지 생각 나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 1인데요. 얘 0에서부터 1 사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죠? 1에서 여긴 등호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저쪽이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는 나중에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연습 문제 6-2번 가우스 기호인데요. 가우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가우스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6-3번도 하지 않겠습니다. 반올림 한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6-5
5번 문제 해볼게요. 활용 문제 하나 해보려고요. 6-4번인가요? 그렇죠? 6-4번 문제. 가우스가 반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합니다만 학교 선생님이 가우스를 얘기하면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지? 가우스 기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연습 문제 6-4번.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수능에서 안 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내세요. 둘레가 44인 직사각형이 있다. 둘레. 직사각형. 그 다음에 넓이 몇이래요? 120 이상이래요. 한 변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따지세요 그랬어요. 그럼 해보죠. 우선 그려요. 둘레가 44예요. 어딜 x 잡을까? 긴 거 x 잡을까? 얘를 x 잡아요. 그럼 얘는 여기도 x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 전체 44였으니까 44에서 2 나눠서 x를 빼면 되니까 22-x 하면 되겠죠. 여기도 이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치? 그럼 싹 다 더하면 몇이 되니까? 44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120 이상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x의 22-x가 넓이인데 넓이가 120 이상이 돼요. 이렇게. 됐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나 얘를 넘길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2x에 플러스 120인데 넘어갔으니까 작은 쪽이 됐어요. 이렇게 12 곱하기 10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죠? 인수분해가 그냥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0과 몇 사이인 거지? 10이 사이인 거죠. 뭐. 최소는 10, 최대는 12. 두 개 곱하라니까 뭐 12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인데 이제 연립부등식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두 부등식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계속 부등식 문제입니다. 연결 7-1번.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위에 식 봤더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 해도 되겠죠? 위에 거 무슨 분해해요? 인수분해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무슨 값? 사이값. 색칠돼 있어요. 1과 5 사이입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그렇죠? 3, 2, 6. 그러면 2와 3 사이인 거니까 여기 2하고요. 여기 3이에요. 양 끝값이네요. 이렇게. 그치? 얘는 양 끝값이에요. 그리고 연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는 거죠? 모든 정수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조심할 거 여긴 구멍 뚫려 있고 여긴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긴 1이 있어요. 여긴 구멍 뚫려 있고 여긴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긴 5가 있고요. 그러면 4하고 5까지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합하라 해서 답은 10. 됐죠? 그래서 이건 안 나와요. 알겠지? 이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연결 7-2번부터가 나오죠. 아래다 쓸까요? 연결 7-2번. 2차 부등식이 있어요. 나 보자마자 인수분해도 되겠어요? x-3에 x 플러스 1. 됐지? 그냥 보여서 인수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봤더니 이런 거 좀 중요한데 x-4에 x-a가 이렇대요. 하는데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정수가 4개가 되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한번 따져봐라 그랬습니다. 해봐도 될까요? 자, 수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입니다. 색칠돼 있고요. 색칠돼 있고요. 그 다음 확인하기를 여기가 4예요. 그리고 여기 a예요. 근데 얘도 사이값이니까 4는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사이값이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a가 있잖아요. 그럼 얘와 얘 공통 범위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a가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 공통 범위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럼 a가 어디 있는 건 맞는 거지?
여기 어딘가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색칠돼 있고요. 색칠돼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된대요? 4개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 공통 범위에 정수가 4개 있으니까 우선 3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통 범위니까. 그 다음 3, 2, 1, 0까지 들어가면 4개가 되는 거지? 됐지? 4개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됐지? 0도 정수잖아요. 그리고 무슨 선은 항상 따로 보라고 그랬지? 경계선은 항상 따로 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A가 있는 건 맞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다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얘가 여기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 색칠돼 있고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는 올라가면 되는데 얘가 여기 올라가면 얘까지 포함되니까 정수가 몇 개가 돼버리지? 5개가 되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때 그렇게 시간을 들인 이유가 여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7-1번 문제 안 하겠습니다. 넘겨서 부등식 풀면 돼요. 알겠지? 나는 7-2번도 안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해서 공통 찾아내면 돼요. 내가 할 건 7-3번 이런 건 하겠습니다. 7-3번, 7-4번 됐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지웁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냥 자네들 연습하라고 하는 거죠. (7-3번) 문제 보시죠. 오늘 거의 사실은 공통수학 1이 끝나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 뒤에 건 이제 행렬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뭐 순열 조합인데 순열 조합은 개념이 복잡하지도 않고요. 막 어디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행렬도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달려오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죠. 연립부등식 절대값 x-5가 k보다 작대요. 그리고 나 아래 거는 인수분해 되니까 곧장 써도 되겠죠. 그렇죠? x-3에 x-1이 얘를 만족하는데 정수 x가 2개 존재한대요. 양수 k의 최대값을 따져라 그랬으니까 나는 곧장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돼요. 수직선 여기 1이고요. 여기 3이고요. 색칠돼 있고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 이제 얘도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한꺼번에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에서부터 거리가 뭐? K. 5에서부터 K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기준점이 5가 돼요. 5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뭐 여기. 이렇게. 그렇잖아요? 5에서부터 거리가 K. 빠르지 않죠? 엄청 빨라 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됐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5-K예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수직선을 쓰면.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5보다 작거나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넘기고 예.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춤은 추지 말라고 더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 뚫어놔요. 여기도 구멍 뚫어놔요. 도준이가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병신이지 하다 앞에서 춤도 추네 이러면서 꺼지라고 막. 나타샤는 잘 있는 거지 도준아, 그렇지? 자 봅시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제 여기 사이에 몇 개라고 들어가 정수가 2개인가요, 그렇죠? 2개 들어간대요. 그럼 여기 3이 있고 3은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몇이 있으면 되지? 2가 있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정수가 2개인데 문제에서 양수 K의 최대값을 따져라 그랬으니까 확인되어지면 뒤에 주어진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요.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넘어가면 3개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1인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K는 이런 걸 확인하는데 얘가 여기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규현아, 얘가 여기 올라가면 돼요, 안 돼? 빨리 대답해 봐. 올라가면 정수가 2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여기 올라가도 정수 2개인 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긴 등호 들어가도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요. 가능한 있잖아요. 앞에 K로 식을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때려 곱하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5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때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곱하면 1로 오니까요. 그 다음에 양변에 5씩 더해요. 그러면 K는 5 더하면 얘는 3이고요. 얘는 5 더하면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가 3과 4 사이인데 K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최대인 거죠. 그렇죠? 최대인 거죠. 그래서 그때 K의 값은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수직선을 잘 활용해 보세요. 7-4번 문제입니다. 지우죠? 지우 되겠습니까? 규원이는 가고 싶은 학과는 정했어 혹시? 아직 정하지 않았어? 자, 해봅시다. 연습 문제 7-4번. 부등식이 있어요. 나 위에 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합시다.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이번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위에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절대값 x 마이너스 a라는 요게 차이가 있네요. 근데 사실은 뭐 거의 똑같은 거죠. 뭐. 항상 해를 갖는데요. 그 말은 얘와 얘가 항상 공통 부분이 있다 이 얘기인 거니까 역시 수직선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2 구멍 뚫려서 크니까 양 끝값이에요. 됐지? 그리고 얘를 풀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나는 곧장 풀어요. x-a가 1과 몇 사이인 거죠? 마이너스 1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a 때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1과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빠르지 않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요거도 좀 보면 센스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얘 간격이 몇 간격이지? a에서 출발해서 1 더하고 a에서 출발해서 1 뺐잖아요. 그럼 간격이 2 간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a가 있는데 a에서 1만큼 더했대요. 그리고 1만큼 뺐대요. 그렇잖아요.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 간격은 몇인 거지? 2지 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A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 거니까 전체 간격은 2 되는 거죠. 이건 어때요? A-3과 A 플러스 3은 간격이 몇이에요? 6이지 뭐. 그치?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3 갔으니까 이해되는 거죠? 수직선으로 이해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해보면 얘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와 얘가 항상 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사이도 보세요. 이 사이 간격이 몇이에요? 5잖아요. 근데 얘는 간격이 몇인 거죠? 2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존재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간격이 5짜리고 얘는 간격이 2짜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가 존재하려면 겹쳐지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당연히 이건 되고요. 알겠지? 이건 당연히 되고 이것도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출발점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색칠돼 있고요. 여기도 색칠돼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a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a 플러스 1이 2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a 플러스 1이 2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공통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쪽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편도 생겨요. 이쪽에 이렇게. 자, 여기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3의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있기만 하면 아무튼 해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얘도 답이고요. 얘도 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넘어가면 a가 1보다 크거나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됐지요? 그리고 가끔 질문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 삼으면 안 될까요? 그런 친구도 가끔 있는데 얘가 사이에서부터 이렇게 가고요. 사이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는 시작의 경계선이 여긴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경계선을 잡는 게 정확해요. 알겠지?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경계선이 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경계선을 잡는 게 정확해요. 이쪽 끝, 이쪽 끝으로 잡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7-4번이었어요. 자, 7-5번 문제, 7-6번 문제 똑같아요. 그래서 7-5번 문제 해봅시다. 역시 위에 거 1차 부등식 곧장 풀게요. 2x, x가 되고요. 넘어가면 3 되겠습니다. 위에 건 그냥 빨리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a가 얘를 만족하는데 정수가 3개만 존재한대요. 이런 것만 시험에 나와요. 알겠지? 이런 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 무슨 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a에 x-1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해보면 앞에 3을 먼저 결정돼 있으니까 그려놓고요. a가 1과 3 사이인데 1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이 있고요. 만약에 a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공통 범위가 없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색칠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수가 3개만 존재한대요. 3은 빼고요. 4 되고요. 5 되고요. 6까지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 3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됐지? 이렇게. 근데 경계선 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A고요. A가 6과 몇 사이야? 이제 그만하고 싶다. 7 사이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 괜찮죠? 또 하는 거죠. 얘가 여기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얘는 여기 올라가면 4개가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A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7보다는 작으면 돼요. 정답은 1번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이제? 이제 하나도 안 헷갈리죠? 아마 처음 할 땐 약간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확정 지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거를 가만히 보잖아요. 아래 거 7-6번 문제 보세요. 어디서 많이 했던 거예요. 7-6번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해가 마이너스 2에 1일 때 얘의 해를 찾아라. 연립부등식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뭐와 뭐 써서 근과 계수 써서 a, b, c 찾아서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안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 8로 가시죠. 자, 연결 8부터는 별표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에서 어렵게 내면 이쪽을 내요.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연결 8부터는 부등식의 특수한 근입니다. 특수한 근이면 그래프를 써라 이 얘기인 거죠. 결국 8-3 왼쪽 8-1 연습 문제 연결 왼쪽에다가 써봅시다. 특수한 근 됐지? 양 끝값 사이 값이 아니래요. 중요해요. 그래서 8은요 꼭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8하고 앞에 했던 7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됩니다. 풀어볼게요. 연결 8 x에 대한 부등식이 있어요. a-1 거기 동그라미에 넣으세요. 또 그냥 넘길라. 거기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랬어요. 부등식이라고 그랬어요. 부등식이라고 나왔죠? 첫 문장 그냥 날리면 큰일 납니다. 부등식 a-1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1의 x의 플러스 1이 얘인데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자, 여긴 중요하니까 천천히 합시다. 그냥 부등식이야? 그럼 얘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A가 1일 때를 따져봐야 돼요. 꼭 따져봐야 돼요. 치사하게 그런 거, 치사한 게 아니에요. 저 함정이라니까요. 그럼 A에다가 1을 넣어봐요. 그럼 0에 X의 제곱이고요. A에다가 1을 넣어봐요. 0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0X 합시다. 그리고 1만 되죠? 이렇게. 됐어요? A에다가 1 넣었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 앞은 그냥 없애지 말고 개수가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지? 없애고 보면 이상한 식이 돼요. 알겠지? 이상한 식이 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더라도 얘는 0이잖아요. 뭐가 들어가도 0이잖아요. 근데 뒤에 1 더하면 항상 얘가 얘보다 큰 게 맞잖아요. 부등호가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뭐든 실수예요. 그 말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선생님, 해가 뭐든 실수인데 왜 항상 성립합니까? 부등호는 실수에서만 사용하는데 실수 다 들어가니까 항상 성립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A가 1일 때 돼요. A가 1일 때 된다고요. 두 번째는 A가 1이 아닐 때를 살펴봐요. 그럼 A가 1이 아닐 때는 또 둘로 나눠요. 2차 방정식 할 때도 염두에 두세요. 2차 방정식 할 때도 염두에 두세요. 나 개념 설명할 때 이걸 빠뜨린 적이 없어요.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A가 1보다 어떨 때? 클 때 꼭 써야 돼요. A-1이 0보다 클 때. 그치? A-1이 0보다 작을 때. 또 나눠야죠. 한 덩어리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요. 우리가 했던 그거. 아래로 볼록이래요. 그러면 얘가 뭐지? 곡선이 되는 거고 얘가 뭐지? 직선이 되는데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위에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부등식 문제가 뭐로 바뀌고? 그래프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래프로 바뀌었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선 판별식이 무슨 수입니다? 음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지? 한 번만 더 해요. 2차 함수를 그려요. 세 가지를 왼쪽 빈 공간에다 한 번만 더 써놔요. 진짜 계속 나와요. 부등식 문제인데 함수 문제가 계속 나와요. 왼쪽 빈 공간에다 써봅시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거죠. 부등식을 내려면 부등식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2차 함수. 첫 번째, 무슨 축? 대칭축. 외워놓으세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두 번째, 꼭지점의 y좌표. 판별식. y는 앞에 뭐 붙지? 마이너스 붙죠? 그래서 4a분의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외워두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해 공식이 일부분처럼 보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경계선의 함수값은 뭐 0,c 이렇게. 됐지? 기억해 두시기를 거듭거듭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얘가 왜 음수지요? 그죠? 이렇게 음수, 양수 이렇게 지워요.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또 나와요. 어려운 문제 풀 때. 쉬운 문제 풀 때는 안 나오고요. 자, 판별식 돌려봅시다. 짝수 차수니까요. A-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얘가 음수래요. 이렇게 정리해서 A-1, A-1이 있으니까 A-1로 인수 분해하죠. 그럼 A-2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축을 그려요. 1과 몇 사이래요? 2 사이래요. 이렇게 하면 아주 중요한 걸 빼먹은 거죠. 앞에 얘가 날 또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와 얘의 공통 범위. 근데 A가 크대요. 이렇게.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 쟤를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거든요. 우연히 안 써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요렇게 하면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따져봅시다. 그러면 도와주시죠. 위에 A-1이 음수래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부분도 생겨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려가도 밑에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통 애들이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또 틀려요. 왜 틀렸는 줄 알아요? 왜 틀렸는 것 같아요? 빨리 봐요. 처음 출발할 때 A가 1일 때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엄청 많이 낚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낚으려고 문제를 만들어 놓지요. 거기 보면 1번이 막 손을 들고 있잖아요. 1번이 보고 있어요. 8-2 나야! 나라고 딴 데 보지 말라고. 내가 답이라고. 그런데 답은 3번인 거죠. 됐지? 8-1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2차 함수처럼 풀어요. 도준이는 영어도 다녀? 영어 몇 시야? 5시 10분부터? 그래요. 역할만 하? 저 역할만 하네요. 알겠습니다. 연습 문제 8-1번. x에 대한 이번엔 몇 차 부등식이래요? 2차야. 마음 놓여. 근데 개수가 1이네. 이런 마이너스 2k의 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4가 양수인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해볼게요. 우선 2차라고 했으니까 그냥 개수 처리하시죠. 개수 처리하시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곡선이 직선보다 전부 위에 있어요. 됐지? 이렇게. 됐죠? 빠르지 않죠? 그러면 판별식 좋아요. 난 네가 싫다고? 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 c 하면 되겠죠. 이 k의 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4가 무슨 수? 음수. 정리 k 제곱에 플러스 2k 제곱에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4가 음수. 글씨가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더하면 3k 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음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무슨 분해하면 되지? 인수 분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 1, 4,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길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근데 저 2차 식이랑 x가 만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얘를 뭐로 본다고? 아니, 방금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함수로 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를 곡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얘를 뭐로 보는 거지? y는 그래서 무슨 축으로 보는 거예요? x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지금 그 도준이가 물어본 게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아니, 너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했냐 이거거든요. 물어보는 게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냐 이거잖아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건 알겠지? 그리고 곡선과 직선의 대소관계로 이해하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왜 첫 번째 그래프라고 이야기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게. 맞지? 맞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주어진 얘가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긴 등호가 없는데 여긴 등호가 있게 돼버리잖아요. 곡선하고 직선이 만났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부등식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등식을 뭘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결정됐으면 x-3에 예를 들어 x-1이 이렇게 되면 얘가 이미 그려져 있고 얘도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곡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는 영역을 따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 영역을 따지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얘는 지금 얘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오개념이 생겼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의 해가 약간 몇이었지? 1과 이거 할 때 알겠지? 이거 할 때 그래프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이거 바꾸자. 곡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는 영역이 1과 3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됐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근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린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해되지? 그럼 얘도 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곡선이 직선보다 전부 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긴 있는데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분만 위에 있잖아요. 이해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곡선 전부 다 직선보다 위에 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그려야죠. 됐죠? 됐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면 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약간 선호 관계가 뒤바뀌어서 그걸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그래요.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유진도 이해됐지? 제가 어디 헷갈렸는지 이해된 거지? 규혁이도 됐지? 딱 헷갈리기 좋아요. 선후 관계를 뒤집어서 그래요. 지웁니다. (8-1번) 했고요. 8-2번 문제 또 한번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 8은 꼭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8-2번. 함수 fx가 있어요. 거기 함수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리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나쁜 놈들이 하는 짓을 봐요. 하는 짓을. 2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함수라고 그랬어요. 이 나쁜 놈들이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n 플러스 1에 전체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에 x의 플러스 4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나 뒤에다 그냥 붙여 썼어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첫 번째 m이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확인해 봐야 돼요.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0에 x 마이너스 0에 x 플러스 4가 이렇게 되는데 항상 성립하는지 살펴보면 x에다가 뭐를 넣더라도 얘는 0이고요. 그 말은 이 전체 값이 몇이 되고? 4가 되고 4만 남은 게 아니에요. 알겠지? 4만 남은 게 아니고 이 전체 값이 뭐가 들어가더라도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모든 실수가 되니까 모든 실수란 얘기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항상? 내 맘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럼 2차 함수일 때 그럼 또 하는 거죠. m 플러스 1이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n 플러스 1이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를 또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리고 n 플러스 1이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제? 그치? 이해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뭔 짓을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뭔 짓을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을 돌리면 되는 거죠. 됐지? 유진 이거 설명해 줄까 한 번 더? 살짝 쳐다봤잖아요. 방금 다 봤거든. 그럼 이게 왜 안 되지라고 한 2, 3초간 잠깐 생각했잖아요. 생각해보고 질문할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해줄까요? 좋아요. 생각해볼래요. 좋아요.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싸. 이건 이해된 거지?
이건 이해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유진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유진이 살짝 가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지 좋아요. 해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가 f의 x래요. 그리고 얘가 y는 0이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얘를 봐요. 곡선이 직선보다 도와주세요. 위에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영역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헷갈려요. 얘가 fx예요. 얘가 y는 0이에요. 됐지? 그럼 이거 따져봐요. 따져봐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 있는 영역인 거니까 얘는 영역이 있잖아요. 됐죠? 그럼 그게 알파하고 뭐 사이지? 베타 사이인 거잖아요. 조금 더 내려봐요. 여기 접하고 있대요. 여기가 알파래요. 이런 근이 있어요, 없어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근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조금 더 내려봐요. 그럼 이 상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도 뭐가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뭔 짓을 하더라도 모든 애가 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일부분만 위에 있잖아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더라도 일부분만 위에 있잖아요. 모든 곡선이 모든 직선보다 다 위에 있으려면 이럴 수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쵸?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계속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좋아요. 잠깐 코덱스 꺼내세요. 지금 2번이나 질문이 나온 거 보니까 정리 하나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코덱스 잠깐 꺼내보세요. 부등식 있는 쪽에다가 참고 하나만 더 해놓고 갈게요. 유진이 이해됐다는 표정인데? 아, 그래요. 그래도 정리해 놓을 거예요. 정리해 놓을 거예요. 참고해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얘는 이제 판별식 하면 돼요. 알겠지? 판별식 하면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방금 물어본 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조금의 의문점도 없도록. 시간은 조금 오버됐는데 요거만 정리하고 쉴게요. 알겠죠? 지금 욕하세요. 차라리 지금 욕하세요. 욕하라고. 어차피 나야 뭐 욕먹는 거야. 나도 선생님들 엄청 욕했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한 욕을 내가 다시 먹는 거지 뭐. 나중에 욕먹는 거보단 나아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씁시다. 도준이 질문. 정확하게. 느낌표 빡. 나쁜 놈아? 자. 장난이에요. 알아서 쓰세요. 뭐 참고하든가. 그렇지? 참고. 해볼게요. 첫 번째.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fx가 확정된 경우하고, 그렇지? 그래프가 정해진 경우하고, 두 번째는 fx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도준이가 질문해서 비슷하게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fx가 확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fx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 여기가 5로 이렇게 확정이 돼 있대요. 됐지? 확정이 돼 있대요. 얘가 y는 fx고요. 얘가 y는 0이에요. 그러면 얘를 볼 때
곡선이 해봐도 돼요? 곡선 여기 써? 자, 써.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도록. 됐지? 식은 안 써도 되겠죠? 식은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인 거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그럼 뭐 구멍 뚫려 있고. 그래서 근을 만들 수 있어요. x가 3보다 작고요. x가 이렇게 하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우린 fx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y는 a에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요. y는 0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굴 설정한다고요? 얘를 설정한대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 길게 쓸게요. 얘의 근이 마이너스 말고 1과 2 사이가 되도록 설정을 하래요. 어떤 설정이? 곡선이 다시 한번 쓰는 시간 줄게요. 천천히 좀 들어보세요. 자,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1에서부터 몇 사이래? 2 사이래요. 됐지? 다시 한번.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1과 2 사이에서만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기준 잡고 A를 우리가 계속 뭐 했었지? 기준 잡고 분류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져보면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와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럼 A가 양수면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A가 음수면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인 거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인데요. 보시다시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작도하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얘의 근이 이렇게만 돼 있대요. x는 뭐 1만 할까? 우리 여기 등호 넣자. 알겠지? 여기 등호 넣읍시다. 알겠지? 그러면 x는 1만 된대요. x는 1만 된대요. 쓰는 시간 줄게요. 이렇게 등호는 다시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얘도 뭐 등호를 넣읍시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 등호를 넣읍시다. 색칠을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x가 1만 근으로 갔는데요. 얘가. 그러니까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영역인데 그게 x는 1만 있대요. 영역이 아니고. 이해되는 거지? 그러면 곡선과 직선이 1에서 딱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둘로 나눠요.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럼 아래로 볼록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든가. 두 번째는 a가 음수면 이렇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는 거지? 그런데 해석해 보세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지역인데 얘는 위에도 있고 만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은 이 지점 1인데 전부 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x가 1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에서 곡선이 위에 있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니까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만 만나려면 위에 있는 부분은 없고, 즉 얘는 없고, 알겠지? 얘는 없고 만나기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쪽은 없고 만나기만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지점만 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인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번에는 x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요. 됐지? 모든 실수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성립한대요. 이렇게. 됐어요? 글씨가 엉망진창인데 뭐 봐줘요. 그럼 또 둘로 나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를 또 그래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수일 때 설정해 보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음수일 때 설정해 보면 이렇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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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데 다시 그릴게요. 칸이 없잖아 이거. 좁아 죽겠네. 위에다 그릴게요. 그래서 얘는 A가 양수일 때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든가 이렇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든가 이렇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지? 한꺼번에 그렸어요.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전부 다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위에 있거나 전부 다 만나려면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만나도 되고요. 전부 다 위에 있어도 되고요. 이해되는 거죠? 근데 아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 영역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만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위에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건 얘든지 얘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 결과를 따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영역을 만족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든가 이렇든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때 그래프를 이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서 딱딱 그렸듯이 이때 안 그리고 이렇게 딱 그렸듯이 이때도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죠. 매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30분이 다 돼가네요. 조금 쉬었다가 필기는 쉬는 시간에 잘 해놓으세요. 네, 잠깐 쉽시다.